네, 안녕하세요. 하몽 PD입니다. 오늘은 시스템과 관련된 영상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피터 드러커의 첫 번째 질문, 미션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미션과 관련된 영상은 이 네 번째 영상과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고객과 관련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세 번째 시간에 한 단어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셨나요? 자, 한 단어와 관련해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 개로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한 단어와 관련돼서 좀 더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확장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러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옆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을 거고, 그 영화들에서 좋아하는 어떤 주인공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의 어떤 점들이 좋을 거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영화들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어, 몇 가지 관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부면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인지 또 옆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든가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습관 이런 류의 책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든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더 자연스럽고 뭔가 내면적인 그런 게 있는데 자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습관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면과 관련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그런 책을 더 좋아하고 뭐랄까 조금 더 이제 영속적인 걸 해야 되나 그런 류의 책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써보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편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편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변함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가는 사람들. 누구나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주위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헨리 데이비스 소로 같은 사람이 좋거든요. 뭔가 시대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데 흔들리는 게 아니고 뭔가 원칙이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끌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정리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앞서 미션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면 글로 쭉 적으면 이거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좌우명도 되게 무게 있고 삶의 원칙이 되지만
미션과 조금 다른 느낌은 뭐냐면, 미션은 좌우명보다 좀 더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가 존재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치와 동기를 다 살피는 뭔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심오한 거고요. 좌우명은 뭐랄까, 어,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옆에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이제 최근에, 어, 내가 이제 행복해서 미칠 것만 같았던 어떤 순간이나 어떤 때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또 옆에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위의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다 이건데,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뭔가 의미 있고 좋지만 나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어떨 때 행복했는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러니까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은 뭔지. 자, 일단 내가 행복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위에 질문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거를 좀 조율을 하시면 돼요. 위에는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 밑에는 좀 더 행복한 일이에요. 이 두 개를 조율해서 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질문들을 연결해서 또다시 한 단어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자, 앞 시간에 세 번째 영상에서 정한 한 단어와 지금 찾은 한 단어는 같습니까? 달라도 됩니다. 그러면 다르다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한 단어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단어가 되겠죠. 두 단어. 자,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두 단어를 지금 찾으신 거예요. 나와 관련된 거. 자, 그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한 단어로 만든 다음에 그 단어를 연구해서 여러 문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적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내 생각이라든가 나만의 정의를 적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정적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에 대한. 그런데 어떤 책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연구해서 보시고, 아, 사랑에 이런 개념도 있구나 해서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단어를 연구해서 여러 문장으로 만드세요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찾은 그 한 단어를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목적, 미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지식을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찾은 이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듬고 다시 정의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계속 그 단어를 이제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단은 같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어떤 내 감정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부여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글로 적으시는 거죠. 자, 나만 알고 있게 적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는 나한테도 가치 있지만 나에게만 가치 있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드렸고요. 오늘 또 과제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게 과제는 아닙니다.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앞서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과 연결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찾은 그 한 단어를 내 가치, 내 목적, 동기, 미션, 계획, 목표 여기에 다 스며들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살펴서 계속 이 내가 찾은 이 한 단어에 통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 전체 사이클이 이 한 단어에 다 뭐랄까 축약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내 정체성이 이 한 단어를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이러한 단어를 나타내야 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영상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찾은 다음에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만든 미션에 어떻게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단어를 또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야 할까요? 여기죠. 자, 역할도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 역할도가 있죠. 개인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모든 것에, 개인 생활, 삶의 모든 것에 이 한 단어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한 단어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한 단어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1, 2, 3, 4표. 1, 2, 3, 4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1, 2, 3, 4표에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즉 이 2번에 이 창조력과 관련된 이 2번에 이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이 원이 이 2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2번에서는 이 원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2번에 넣고 자, 만다라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역할도 하고 같죠? 독서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독서를 할 때도 어떻게 원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독서를 하더라도 어떤 동기로 독서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선택할 때도 이 원과 관련된 책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원을 전달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만다트의 모든 일에도 이 원이 포함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머지 표죠. 자, 이 표에서는 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주일 표를 보시면 이게 일주일 표지 않습니까? 계획표인데 이 계획표에 내가 선택한 이 원 한 단어 하나의 어떤 가치와 관련된 이 단어가 일주일에 딱 지난주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한 단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번 주 계획했을 때도 이 한 단어가 나타나게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게 앞서는 한두 가지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하나를 계획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를 계획하려 하는데 이 하나를 하면 이 원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을 봤을 때 한 달에 모든 것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은 사실 우리가 1월 달만 봐도 지난 1월 달을 봐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무언가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무언가 했다는 그런 어떤 그 성취감이라든가 목표 달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달에는 나는 이것만, 이 하나만 이루겠다. 이 원과 관련된 이 하나만 이루겠다 하면 한 달에 하나만 이루면 1년에 12개를 이룬 거예요. 근데 12개 전부 다 이 원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2020년 12월 달에 갔을 때 12개의 원을 다 했다면 우리는 그 해를 원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의 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라고 이 원을 나타내는 한 가지 일을 한 달에 하나를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꼭 하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려면 한 달에 이 하나를 하려면 일주일에 이 원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원을 나타내는 한 가지 일. 원을 나타내는 한 가지 일을 그래서 원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과 그 다음에 7가지 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찾은 이 한 단어,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은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해요. 이 씨앗을 돌보고 키워서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여기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가꾸고 돌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씨앗을 키우고 돌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원과 관련된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과 관련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원은 이 내 삶의 어떤 여기 라이프 스토리에 있는 목적과 미션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는 돋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초점을 맞추게 하는 하나의 어떤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나침판이고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 전체에 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을 내가 하려면 이 원과 관련된 한 가지 일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한 가지 단어를 정했다면, 그러면 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 전체에서, 그리고 이 역할도에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지 나타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나타냈다. 아니면 내가 이 일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사랑을 나타냈다. 자, 이 일이 뭔지를 한 가지 일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하면 원이라는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보셔야 돼요. 씨앗이라고 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책, 그리고 어떤 감정, 말, 글, 내가 어떤 블로그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글을 써도 이 원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소재로 쓸 수 있는데 이 원을 포함하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기에 다 이제 기결되게 쓰시고 모든 것에 이 원이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고 팟캐스트도 똑같고 말할 때도 똑같고. 자, 그래서 전체 생활 전체에 이 원이 스며들게, 이 책 읽는 것부터 전체 행동까지 이 원이 포함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지금은 작은 씨앗으로 보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전체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과 관련돼서 정리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원이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과 7가지 표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이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짧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정리하고 바로바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달하는 거, 영상하는 거, 말하는 게 좀 이제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과 관련된 영상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짧게 다시 정리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관련된 영상은 모든 영상이 다 끝나도 계속해서 또 만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과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주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이게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주의 깊이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 하려면 계속 이제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이 질문과 관련된 저만의 방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방식을 실험해 보시고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는 지금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합니다. 자, 원과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거든요.
일단 나의 원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적으셔야 돼요. 많아도 두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원을 한 문장의 슬로건으로 만드세요. 자, 슬로건이란 건 뭐냐면 어떤 구호와 같은 건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슬로건은 나에게도 힘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로건은 깃발과 같아요. 그리고 이 슬로건을 봤을 때 나도 흥분하고 가슴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 단어를 봤을 때 뭔가 가슴 뛰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셔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꽂히는 단어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는 나의 목적과 미션이 좀 포함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나의 원이 무엇인지 적으시고 두 번째 슬로건으로 만드시고 이제 나의 원을 여러 문장으로 된 좌우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슬로건하고 좀 다른 거는 슬로건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만드시는 게 좋고 좌우명은 뭔가 여러 가지 역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면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여러 문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는 몇 개만 하시다가 계속 늘리고 붙여 나가시면 돼요. 이 좌우명은 그러니까 한자로 이거죠. 내 우측에 새길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 그 다음에 새길 명인데 이게 한자 유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분이 자기 우측에 쎄에다가 이런 좌우명을 글로 적고 계속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행동했는지 이렇게 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 문장이 엄청 길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좌우명을 여러 문장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를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좌우명 버전 1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붙이고 계산하고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좌우명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하는 어떤 좌우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살아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명령문으로 좀 강하게 푸시를 하시는 문장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 슬로건이나 좌우명은 나의 원을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외에 나의 원을 강하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시고, 쌓아 나가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독서도 있을 거고요. 자, 이 원과 관련된 독서를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보통 어떤 브랜드마다 어떤 마크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에 원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만들고 글을 쓰고 명언을 모으시는 겁니다. 자, 블로그에 내가 찾은 이 원과 관련된 그냥 카테고리, 원이라고 하나 적든가 아니면 내가 찾은 그 단어가 뭐 사랑이면 사랑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원에 대한 정의, 생각들을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원과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서 계속 떠오른 것들을 거기다가 계속 추가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다가 좋은 원과 관련된 좋은 문장
명언이잖아요. 명언들은 이제 명언들도 또 따로 제목을 해가지고 거기다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글을 쓰신 다음에 계속 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팟캐스트에다가 또 채널을 하나 더 만드셔도 돼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지금 팟캐스트에다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또 넣으시는 것도 좋겠죠. 오히려 그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원과 관련된 영상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선언문이 되죠. 선언문.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깃발을 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슬로건이라든가. 그러면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겠죠. 그리고 나에게 더 끌리겠죠. 그리고 내가 상품이 있다면 똑같은 상품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 상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겠죠. 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책을 읽고 블로그라든가 팟캐스트, 유튜브를 만들게 되면 이 원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깊이를 가진 지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책을 기획을 하시고 올해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자, 원과 관련돼서 하실 때 내 일과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하시는 것도 괜찮죠. 자, 이렇게 나의 원과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원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나의 일과도 무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일과도 무관하지 않고, 내 개인 생활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내 삶 전체와 다 관련돼 있어요, 원은.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내 원이 어떤 건지를 계속 보고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업에서라든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해나간지를 스토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원 라이프 스토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라이프 스토리는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과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내 사업의 어떤 처음 시작, 그 다음에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뭔지, 내 목표와 원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거고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사업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해결점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전달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 라이프 스토리 이거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 라이프 스토리예요. 원 라이프 스토리 모든 거. 그러니까 그래도 원 라이프 스토리를 쓰시는 거고, 원 라이프 스토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 이 사업은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 목표나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원도 강해지고, 그리고 이 원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스토리로 보면서 나의 어떤 상품이든 내 어떤 것이든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팬이나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꼭 해야 될 것들이죠.
자,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이 바탕이 돼야지 다른 것들이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위해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원싱은 무엇인지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싱이 뭐냐면, 자,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원싱, 즉, 이 한 가지 일만 하면 이 원을 수행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입니다. 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것을 정해서 이번 주에 그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고, 블로그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콘텐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제 2번은 이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시고 나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 전체 그림에서 이 일주일표, 한 달표, 여기에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싱. 이 일주일에 원싱, 한 가지 일만 하시면 돼요. 원과 관련된 한 가지. 그러면 한 달에 원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이 되면 원과 관련된 한 가지 일은 꼭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 2, 3, 4표에서 이번에 항상 원싱을 두셔야 돼요. 자, 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만 보시지 말고 계속해서 블로그에다가 추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은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 나침판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자, 이 원과 관련된 가치는 항상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가족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죠. 파트너, 고객, 팬. 자, 이 원은 항상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터 드러커 최고의 질문에서 자, 이것은 이제 2번 고객하기 전에 1번 미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걸 하나로 요약을 하는 거고,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건지, 이 한 가지 일을 일주일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 달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그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전체 그림에 그 원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션과 관련된 네 번째 시간, 한 가지 단어, 원과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제 2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미션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자, 이 미션과 이제 2번 피터 드러커의 그 두 번째 질문이 고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미션과 정체성, 가치, 목적, 목표, 계획, 원칙, 검토평가, 비전. 자, 이런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5번째 시간에는 이 단어들에 대한 뜻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6번째 시간에 고객과 관련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